안녕하세요. 박노건입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제가 이 유튜브를 찍게 된 거는 제가 한 3년 정도 걸쳐서 쓴 책을 소개하고 이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직민주주의, 참여와 노동자 협동조합. 그래서 그 주요한 내용들은 이제 직장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분야에서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에 한 반 정도는 직장에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는 직장에서 민주주의는 우리가 내세우기 어렵고 주장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시대가 바뀌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그 직장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고, 또한 이제 지금은 현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쉽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는 없는 그러한 용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쉽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원래의 그러한 의미는 국민이 또는 이제 구성원이 통치를 한다는 거죠. 구성원들이 통치를 하는 것, 또는 정치 영역에서 이제 국민들이 통치를 하는 그러한 형태를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민주주의를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와 이제 간접민주주의가 서로 대별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제시가 될 수 있겠고, 또는 이제 형식민주주의와 이제 실질민주주의, 이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대별되는, 물론 그 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민주주의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살펴봤을 때 민주주의가 좀 이제 무엇이다, 민주주의는 어떠한 형태에 있다라는 것에 좀 더 접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영역별로 구분해 본다면 이제 정치 영역의 민주주의와, 또는 이제 조직 또는 이제 작업장, 사업장 민주주의가 있겠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의 주요한 주제는 조직 민주주의죠. 정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크게 다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고요. 단지 우리가 정치 민주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 민주주의는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비슷하게, 또는 이제 비슷하지만 좀 다른 약간은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 비슷한 개념으로서 이제 산업 민주주의가 있었죠. 인더스트리얼 디모크라시도 있었고, 또는 이제 작업장 민주주의, 워크플레이스 디모크라시, 또는 이제 경제 민주주의, 이코노믹 디모크라시. 그래서 다양한 개념으로 불리고 있고, 또한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약간의 다른 의미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장 민주주의나 또는 조직 민주주의가 가장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조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를 비교해 보면, 정치 영역에서의 직접민주주의는
대리인 없이 모든 구성원, 국민이죠.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정치를 하는 주요한 결정,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간접민주주의는 그 대표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들을 뽑아서 그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를 해나가는 그러한 방식을 이제 간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현실 세계에서는 대부분이 간접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러나 뭐 이제 그 고대 그리스나 그 고대 로마에서 뭐 민회라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국민들이 모여서 뭐 대규모 그런 광장에 모여서 의사결정을 해나갔죠. 또는 이제 최근에는 비교적 최근에는 이제 파리 코뮌 같은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 그렇지만 이제 현대 국가에서는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뭐 소규모 국가, 도시 국가라든가 아니면은 또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소규모 하위 그 단위에서 이러한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또한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그 IT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국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모을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늘어나고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는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그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를 그 직장, 조직에 적용해 보면, 직접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팀 수준에서 또는 이제 사업장, 좀 넓은 의미에서 이제 사업장 수준에서 주로는 이제 일과 관련돼서 자신들의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순서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는 거죠.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직 내에서의 직접 민주주의 방식일 수 있겠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셀프 매니징 팀, 자율관리 팀이라든가 품질 분임조, QC, 퀄리티 서클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또는 이제 뭐 사업장 또는 그 팀 수준의 자율성을 많이 주는 뭐 이러한 형태가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간접 민주주의 방식은 이제 그 주로는 유럽에, 그래서 이런 이제 뭐 공동 결정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독일이나 또는 북부 유럽 같은 경우 노동자들도 어떤 그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뭐 노동자 이사가 선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이제 그 조건이 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자 이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모든 업체들이 다 이러한 민주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다 그 자율관리팀이 있거나 또는 뭐 노동자 이사제를 도입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없는 민주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민주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이제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느냐, 직접적이냐 아니면 간접적이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식민주주의와 실질민주주의로 구분해 보면, 정치 영역에서의 이제 형식민주주의는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다 채택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뭐 1인 1표, 그렇죠? 모든 국민들은 한 표씩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기회의 평등, 그렇죠? 누구나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어떤 뭐 봉건 사회에서 그 신분적 어떤 구속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누구나가 이제는 신분적 구속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나가 이제 동일한, 뭐 형식적으로는 동일한 기회를 받고 있는 거죠. 이제 그에 비해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 사회 뭐 대부분의 그러한 국가들은 과거에 비해서 이제 민주적이 된 거죠. 그렇지만 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국민들이 다 자신들의 어떤 의사에,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투표를 하기보다는 이제 많은 그런 이제 그 영향력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언론이라든가 또는 이제 정치 엘리트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좋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그 좋은 정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제 그 언론의 뒷받침 또는 이제 자금, 돈의 어떤 또는 이제 그 정당의 어떤 그 뒷받침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신은 이제 정치에 참여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또는 발언하고 싶지만 표현할 길이 없는, 매체가 없는 뭐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겉으로는 이제 기회 평등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평등이 아니죠. 예,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뭐 돈, 자금, 뭐 이러한 것들, 조직력, 뭐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만 이제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실질 민주주의가 달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좀 더 그 자신들이 그러한 영향력, 그러한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의 의사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국가가 이제 실질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어떤 그런 실질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있는 국가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아주 뭐 소도시, 도시 국가들 가능한 뭐 이러한 데서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 민주주의와 실질 민주주의를 이제 조직에 적용을 해보면, 조직에서의 그 실질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서 뭐가 있을까요? 조합의 형태, 그렇죠?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라든가 또는 이제 사단법인, 뭐 이러한 형태는 이제 형식 민주주의를 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돈이 있는지 돈이 적은지 또는 뭐 얼마나 이제 그 직급이 높은지 낮은지 이러한 것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이제 1인 1표를 행사하는, 그래서 노동자 협동조합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형식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있는 그런 조직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주주가 주인이죠. 주주가 주인이고 일주 1표를 행사를 하죠.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형식 민주주의조차도 실현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실질 민주주의는 달성하기 어렵겠죠. 일반적인 조직에서. 그래서 일반적인 조직에서의 그러한 실질 민주주의는 본인들의 어떤 각각의 구성원들의 그냥 단순히 누구나가 1인 1표를 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그 조직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좀 더 많은 지식과 어떤 전문 기술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의 영향력이 좀 더 커야 되겠죠. 그러한 경우에 좀 더 그 조직과 좀 더 동일한 운명에 처해 있거나 또는 더 그 조직에 대해서 또는 그 직무,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좀 더 잘 알고 스킬이 높은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도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실질 민주주의가 달성되고 있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의 지금 이 교재나 지금 저희 그 주제는 조직 민주주의고, 그래서 정치 민주주의보다는 이제 그 조직 민주주의에 한정을 해서 좀 더 여기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다른 또는 학자들마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민주주의의 어떤 핵심은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 영역에서도 어쨌든 참여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고, 조직의 경우에도 참여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어떤 키워드는 결국에는 현실적인 그런 방법은 참여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치 영역에서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제 투표권의 경우에도 투표에 참여하는 거죠. 그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이제 어떤 뭐 집회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조직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참여하는 것이 조직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조직에서 그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내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의사결정 참여겠죠.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여하는 것. 조직 수준의 의사결정 또는 자신의 일과 관련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참여를 저는 이제 의사결정 참여, 재무 참여, 소유 참여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 이 세 가지를 많은 분들이 또한 이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의사결정 참여와 그 재무 참여를 합치고 소유 참여로 이제 해서 소유 참여와 의사결정 참여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좀 더 세분해 보면 이제 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재무 참여는 그 의사결정 참여의 하나로 볼 수도 있겠고, 또한 이제 소유 참여는 의사결정 참여를 하기 위한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 참여가 전제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념을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의사결정 참여는 조직 구성원들이 이제 조직의 어떤 경영, 이건 이제 조직 수준의 그런 이제 의사결정이나 뭐 전략 결정이 되겠죠. 조직 경영이나 이제 자신의 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참여하는 그런 참여하는 것을 의사결정 참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재무 참여는 이제 그 조직의 어떤 재무적 성과, 그래서 조직은 특히나 영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이윤이 형성이 될 수 있겠고, 그런 이윤을 이제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기본급으로 예를 들면 기본급으로 분배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성과급으로 분배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성과급을 뭐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재무적 성과를 어떠한 식으로 분배할 것이냐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 참여는 이제 뭐 주식이나 지분 등을 통해서 그 조직의 어떤 소유의 일부를 이제 일부를 소유하는 그런 것을 이제 소유 참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 등을 통해서 이제 자사 지분의 일정 부분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조직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처럼 1인 1표를 이제 보장해야 하고요. 내용적으로는 이제 그 참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 세 가지 참여 방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조직 민주주의가 좀 더 진전되는 또는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또는 이 내용의 어떤
반 정도는 노동자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이고, 그 앞부분은 이제 그 주로 참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조직 내에서, 직장 내에서의 어떤 참여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노동자 협동조합은 이제 그 노동자들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협동조합에서는 이제 이러한 세 가지 형태, 의사결정 참여, 소유 참여, 그 다음에 재무 참여,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가능한 그러한 형태의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조합원들은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을 할 때 출자금을 내야 하죠. 그럼으로써 그 회사의 그 협동조합의 일정 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소유 참여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노동자 협동조합을 비롯한 다른 이제 일반적인 협동조합에서도 총회나 이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요. 이제 조직 수준의 의사결정입니다. 또 이제 임원을 선출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지분에 상관없이 1인 1표 원칙을 채택합니다. 물론 그 지분이 뭐 그 상대적으로 그 주식회사에 비해서 균등하게 이제 분포되어 있긴 하지만, 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창립자들이라든가 예를 들면 좀 더 그 조직 그 노동자 협동조합에 오래 계신 분들은 좀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이제 지분과 상관없이 1인 1표를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그 형식 민주주의는 최소한 달성하고 있는 그런 조직 형태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조합원들은 이제 그 조합의 어떤 수익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뭐 이윤이 발생하면 이러한 것을 이제 그 투자한 이제 노동과 자본, 그렇죠. 노동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소유 참여를 통해서 자본도 투자를 하는 거죠. 물론 노동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본도 투자하기 때문에 뭐 자본과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비율로 노동에 또는 자본에 또는 이제 뭐 직급에 따라서 또는 능력에 따라서 뭐 이러한 것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재무 참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하고, 따라서 모두 조합원들이 이제 의사결정에 이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은 노동자 협동조합이 가장 민주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노동자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질적 민주주의가 달성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인 1표를 시행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그런 수준의 민주주의는 달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참여들, 뭐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경영진이나 이사나 경영진이 대부분의 의사결정, 전략 수준의 대부분의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면은 그 형식민주주의는 달성하고 있을 줄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민주주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세 가지 참여 제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런 참여 제도들은 물론 노동자 협동조합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주식회사에서도 이런 이제 그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제도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간의 어떤 이런 참여 제도들이 왜 도입되고 있는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론과 그 다양한 그런 이제 실증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